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1억 이하 주택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그리고 제 정규 강의 9기는 지금 접수 중인데요. 왼쪽 하단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세요. 1억 이하 주택 전수조사 전문가들 전면 재검토해야. 전문가들 얘기는 그냥 뒤로 하겠습니다. 그냥 제 의견 말씀드릴게요. 예전부터 똑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로 저는 이게 시행될 때 처음부터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와 동감을 하실 거예요. 취득세를 강화할 때 1억 이하 주택을 뺐던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의아했어요. 1억이란 기준은 어디서 나왔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나중에 저 1억 이하로 수요가 몰리면 어떻게 하려 그러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강화됐잖아요. 2주택자는 8%대, 그리고 3주택자는 뭐 11%대, 사실 12.4%인데 이렇게 올렸지만 살 사람은 다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그렇게 이루어져요. 많진 않지만 거래 자체가. 1억 이하 주택으로 아시겠지만 다주택자나 법인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걸 전 알고 있습니다. 봐라. 1억 이하 규제가 안 되니까 투기꾼들, 다주택자, 그리고 법인들이 사들여서 시장에 혼란이 일어났다. 실제로 가격이 2배 이상 오른 단지도 있고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1억 이하 주택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다주택자, 법인이 많이 산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1억이 넘는 주택은 법인이랑 다주택자가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주택만 살라 그래도 다주택자가 살라 그러면은 세금이 얼마입니까? 2,400만 원이에요. 큰 돈입니다. 현금으로 그냥 내야 돼요. 그런데 1억이 넘는 주택도 똑같이 다 올랐습니다. 2배 넘게 오른 주택도 있습니다. 1억 이하만 오른 게 아니라 1억 이하도 많이 올랐고 1억 이상 되는 주택도 많이 올랐습니다. 무슨 말이다? 다주택자 법인이 지금 시장을 만든 주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쏙 빼죠. 어떤 기사에도 없습니다. 이걸 빼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1억이 넘는 주택들은 하나도 오르지 않고 1억 이하의 주택만 올랐다면 할 말이 없죠. 1억 이상의 주택은 다주택자가 살 수 없으니까 오르지 않고 1억 이하의 주택은 다주택자가 살 수 있으니까 올랐다면 다주택자와 법인의 투기 세력과 그 힘이 지금 주택시장 상승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얘기해도 상당히 논리적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죠? 1억이 넘는 주택도 쑥쑥 올랐습니다. 아니, 오히려 먼저 올랐습니다. 그리고 1억 이하의 주택이 따라 올라갔죠. 유동성 장애입니다. 투기장이에요. 주식시장이 존재하듯이 부동산에도 투기장이 존재합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어졌던 적이 없고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전세를 제공하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얘기해도 됩니다. 전세 시장이 엉망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규제를 한다고 칩시다. 뭐 규제를 하겠죠.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책임자분께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억 이하의 주택의 시세가 올라갔던 게 꺼질까요? 물론 그런 단지도 있을 거예요. 어떤 단지? 실제로 그 집을 사용할 사람들이 없는 집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어요. 1억 이하의 주택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이유는 1억 이하의 아파트는 빌라보다 큰 장점이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인근의 빌라에 비해서 수요는 여전히 높습니다. 1억 이하의 주택도 1억 이하의 아파트도 사람은 삽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법인이 많이 샀다는 뜻은 산 다음에 비워놓은 게 아니라 월세나 전세를 줬다는 거고 대출이 안 나오는 지금은 대부분 전세를 줍니다. 다시 한번요. 비록 다주택자 법인이 1억 이하를 투기했지만 집을 놀리는 게 아니라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인정하시죠? 1억이 넘는 자금이 팽팽 넘치는 법인과 다주택자는 별로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이다? 이 집을 누군가 쓰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집에는 전세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 이하의 주택은 전세가 그나마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일부 지역은 전세가 꽤 쌓여 있습니다. 광주의 1억 이하 주택들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매매는 없는데 전세는 있습니다. 왜? 투기꾼들이 많이 사서 전세를 놓고 있으니까. 자, 이제 1억 이하 주택도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안정화될까요? 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또 그렇게 생각하세요? 15억 이상의 주택, 8억 이상의 주택, 어느 지역의 주택, 저기 있는 주택, 어떻게 생긴 주택, 이런 이름을 가진 주택,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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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규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무조건 우리 말을 들어라. 좋습니다. 좋습니다. 국민이 정한 국가니까. 국민이 정한 정부이니까. 그래서 잡혔냐고요. 지난 5년 동안 그래서 잡혔냐고요. 안 잡혔어요? 어떤 규제라도 안 잡혔나요? 자, 그럼 1억 이하의 주택을 규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과거를 망각하고 이번엔 다르다. 또 머리 안에서 어떤 상상을 그리신 분들은 투기꾼들이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가라앉을 거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럼 대답을 해보세요. 지난 4년 동안, 5년 동안은 왜 안 됐습니까? 아니요. 규제를 하면 더 오를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집은 1억 이하의 주택은 집을 사서 매매로 살고 싶은 사람보다 새살이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집이에요. 지나가는 수요가 많아요. 그렇게 인기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그 집을 못 사면 그 인기 없는 집들을 다주택자나 법인이 사지 않으면 누가 사서 전세를 놓을 거죠? 일부 일정 기간 동안은 버티겠죠? 전세가 나와 있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전세 공급이 갑자기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1억 이하의 그렇게 저렴한 주택을 지금 공급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새로 지으면 그 가격에 이제 못 지어요. 어렵습니다. 건설사가 짓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전세가 부족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분명히 그 집에는 수요가 있어요. 분명히 누군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집도 전세가가 오르다가 매매가를 건들고 하다 안 되면 사는 사람도 나올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하냐고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서울의 빌라가 왜 이렇게 오르는지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빌라 원래 잘 안 팔렸습니다. 빌라 원래 잘 안 올랐었어요. 전세 시장이 난리가 난 이후로 오르고 있는 겁니다. 빌라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정비 사업이 아니고서는 이런 큰 상승장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과거 뉴타운도 마찬가지로 개발 사업입니다. 별도예요. 지금 서울만 문제입니까? 경기도 인천까지 빌라가 들썩거리는데. 빌라는 거의 아파트 다음으로 선택하는 곳이에요. 그뿐입니까? 오피스텔은요. 오피스텔은 공급이 쉽기 때문에 오르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내려갔었습니다. 지금 아파트 대용 가능한 오피스텔은 장난 아닙니다. 생수는 어떻습니까? 아파텔은 어떻습니까? 다 올라요. 왜? 전세, 월세가 없으니까. 그럼 지방으로 갑시다. 전국으로 갑시다. 1억 이하의 주택에 전세 수요가 없습니까? 전세 수요가 없다면 다주택자와 법인은 그 집을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 전세 수요가 있네요. 그런데 전세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규제를 또 가해서 전세 공급을 또 끊어놓겠다. 그럼 그 집은 또 어떻게 될까요? 거기 사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규제를 하겠죠. 제가 어떻게 떠든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라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제 말대로 되는지 여러분의 상상대로 투기꾼들이 작살이 나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투기꾼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깨끗한 사람 아니잖아요. 투기꾼은 없어요. 너와 내가 있을 뿐이에요. 내가 하면 투자, 네가 하면 투기예요. 내로남불이에요.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가 무리인 시기인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부의 고위 관계자분들 집 파셨나요? 집 없어요? 대장동은요? LH 사건은요? 다 집 없으세요? 누가 팔았는데요? 누가 집이 없는데요? 그거 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투기, 투기, 투기죠. 그리고 그분들 청문회에서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노후 대비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집이 여러 채가 됐다. 몰랐다. 누구 주려고 했다. 그렇게 따지면 할 얘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할 얘기가 있는 거지. 내가 하면 투자, 네가 하면 투기예요. 투기꾼은 그냥 누군가 다른 사람이 집 사면 다 투기인 거잖아요. 자, 투기꾼들이 투기꾼끼리 싸우다가 망하면 걔네 책임이에요. 소위 제가 되게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여기 제 댓글에 있는 한강 가시는 분들 나올 수도 있어요. 본인들이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욕만 하죠. 욕을 하니까 그걸 캐치한 사람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규제를 가하죠. 그 현상이 지금 2017년도부터 4년 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또 추가로 규제하면 또 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잠깐은 통할 수가 있어요. 3개월에서 6개월. 공급까지 있으면 1개월. 이게 지난 5년간 가까운 지금 현 정권을 제가 분석했을 때 3개월이 평균이고 좀 세면 6개월이고 공급까지 섞이면 1년까지 갈 수가 있어요. 9.13 대책이 1년 동안 갔습니다. 왜? 헬리오시티랑 입주가 있었으니까.
자, 저는 만약에 규제하게 되면은 뭔가 또 다른 현상이 있을 수 있고 또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규제 전이라고 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시장을 살펴보고 규제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신만의 생각을 만드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